자, 프린트물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리스 얘기하면 헬레니즘 얘기까지 했습니까? 헬레니즘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즉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왜 위대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은 전 세계의 뭐 어떤 정복 왕이다 이라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 왕으로서의 이미지가 각인은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남긴 문화적인 정책이 실제로는 거의 2000년에 가깝게, 즉 뭐냐면 유럽에 있잖아요. 근세에 이르는 르네상스까지 그 문화가 이어져요. 그 헬레니즘은 뭘까? 문화, 제도, 뭐 건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조금 집대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관심 없어서 헬레니즘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럼 왜 헬레니즘이 왜 기원전 때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기원전만 한 332년이니까 연도는 외울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얘기가 왜 지금까지도 우리 귀에 선명할까라는 거는 그 사람이 만든 문화적인 유산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게 로마 문화에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 하면요, 로마 제국 하면 여러분들 그냥 뭐 영화에서 하도 많이 접해봤잖아요. 지금 로마 얘기 바로 넘어갈 건데 로마 제도, 로마의 모든 영광 중에서 제일 큰 유산이 뭐냐면 법률. 왜? 로마의 법률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법률, 사람을 죽인 자한테는 뭐 사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기본. 그때 요즘은 뭐고 또 세 번 한다 해서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은 안 시키지만 그 근간이 되는 뼈대를 만든 것도 로마의 법이잖아. 로마의 법에서부터 시작됐거든. 원래는 로마 법이 로마인들을 상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로마는 지금도 있잖아. 로마. 이태리 가보면 이태리 수도가 로마잖아.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 로마는 그냥 그 정도의 넓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라고 한다고 해서 그때 뭐 기원전부터 이탈리아가 지금 한국 토 아니잖아. 뭐 피렌체라는 공국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냥 공작이 만들어가는. 여러분처럼 지금 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 나라가 아니잖아. 그건 근세에 와서 그렇게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렇게 나눠진 거지. 실제로는 약간 한 뿌리예요. 프랑크 왕국이라고 옛날 뭐 영화 속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랑크 왕국이라는 데서 프랑스도 나눠지고 독일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늘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남긴 가장 최고의 유산은 뭐다? 로마의 법률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또 근간이 된 게 그만 뭐다? 헬레니즘이란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왜냐면 칠판에다 한번 헬레니즘이라 적어줬기 때문에 오늘 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할게요. 사실은 진짜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신기하긴 해요. 지금 제가 오른손 다쳤잖아요. 저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왼손잡이들은 하도 어릴 때 왼손으로 쓰면 맞아가지고 오른손 써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야구할 때는 타석은 오른손잡이처럼 쓰고 수비는 왼손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많이 맞을 캐릭터죠. 그죠? 자양자 할 때도 뭐가 자지 하는 순간적인 착각. 왜 사람 우양무 하면 자기가 잘 쓰는 쪽이 좀 우양무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근데 저는 사격은 정말 잘했어요. 놈들이 잘 때 혼자 총 잡고 있잖아요. 왜? 난 이래 잡고 싶은데 총알이 열로 튀잖아. 요즘 총은 모르겠더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른손잡이처럼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니것들 보고 네 손에 반대 방향으로 쏘라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또 연습을 하면 달라. 프랙티스. 연습을 하면 또 되더라고요. 그게 희한하게. 그리고 어쨌든 그림은 저는 양손으로 다 그래요. 그림은 또 왼손 오른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자, 어쨌든 헬레니즘이라는 거를 안 적는 이유는, 제가 근데 안 적는 이유는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낼 확률이 높다 그죠? 헬레니즘을 적으라고는 안 낼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사지선다형 낼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느낌.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판서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낼까? 무조건 어려운 문제는 내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뭔가 그래도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인지될 수 있는 내용이라기 때문에 헬레니즘으로 인해서 파생된 게 많다는 거 머릿속에 한 번쯤 살면서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다시 아까 했는 얘기 한 번만 더 리마인드 할게요. 기원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그 문화의 헬레니즘이 결국은 뭐고? 근세에 이르는 르네상스 부흥운동, 그 유럽 지역을 거기까지 몇 천년에 걸쳐 결국은 조금씩 보강되어서 법률도 뭐 사람을 죽인 자 사형하라는 그런 로마의 법에서부터,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헬레니즘부터 시작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근데 다시 뭐고 법이랑 그대로 왔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였지만 뭐 징역 15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렇지만 근간은 그런 어떤 로마의 법부터 시작됐다. 이제 이런 관점이겠죠. 그래 하시면서 자 넘어갈게요. 왼쪽에 보면 기원전 340년 그리스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은 소아시아, 이집트, 페르시아. 소아시아는 이런 겁니다. 저 잠시만 이 지도를 잠시만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란이 지금 옛날에 뭐랬노 페르시아 제국이라 했잖아. 그럼 소아시아는 어디고? 지금의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요 건물, 요 반도가 보시는 거, 요 반도 여기는 뭐다? 이집트, 요 홍해, 여기 뭐가 있노? 지금 수에즈 운하. 만약에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선박은 어떻게 저 아프리카 저 하단 지금의 남아공 밑에 희망봉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뚫림으로 인해서 그죠? 엄청난 단축이 일어났을 뿐이잖아. 그건 옛날에 있었던 거는 최근에 만든 운하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운하 두 개가 뭐지? 남미 쪽에 파나마 운하, 파나마에 있는 파나마 운하, 이쪽에서는 수에즈 운하. 지금 이집트에 속해 있는 운하겠죠, 그죠? 그래 파나마 운하 이런 거는 파나마 어떤 경제에 거의 80% 이상 차지한다 보면 돼요. 파나마의 수입에. 그러니까 배 한 번 지나가는데 한 얼마 받겠노? 배가 그 운하 한 번 지나가는데 몇 천만 원 이상 받습니다. 한 번 통과비가. 교수님 몇 천만 원 주고 그 운하를 통과해야 됩니까? 알겠다. 그럼 돌아가라. 그냥 저 아프리카 저 밑으로 돌아가라. 시간, 비용, 기름값 더 많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통과를 요 정도는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이 그림을 보다 보니 그런 거고 소아시아는 이쪽이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인근이다. 뭐 이런 데 예멘 있는 건 차치하고 쿠웨이트 있는 건 차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제일 큰 목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쨌든 소아시아라면 이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그리고 이 터키까지. 이것도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의 지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하면 요 이란, 이라크 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 북서부까지 인도가 요쯤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인도 북서부까지 갔다가 돌아와요.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지난주에 얘기했어. 지금 짧게 얘기할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정복하고 싶었는데 인도 왜 북서부까지만 갔느냐? 코끼리 부대 80마리짜리 코끼리 부대한테 이기긴 이기는데 너무 큰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를 이기고 나서 인도의 코끼리 부대를 이기고 나서 더 하려니까 저 밑에 나라에는 코끼리 부대가 2만 마리의 코끼리 부대가 있습니다. 이거 80마리 있는 부대도 겨우 이겼는데 2만 마리 있다는 얘기 듣고 이제 돌아가자. 왜? 그럼 군사들도 너무 지치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 먼저 하면서. 그리고 너무 작은 전쟁에서도 너무 크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왜? 열병에 걸려가지고. 열병이라는 건 전염병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잉카 제국은 왜 무너졌노? 잉카 제국은 혹시 그 탐 크루즈 나오는 우주 전쟁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TV OCN에서? 그러니까 봤다 치고 보통 우리는 좀 대충 영화 보다가 그냥 결말 끝났는가 싶어 텔레비전 돌리거든요. 근데 우주 전쟁 다음에 재방송 한번 봐봐요. 마지막 장면까지 봐야 됩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그 외계 생물들이 아무리 총을 쏘고 대포를 쏴도 뭐 방어막이 있어가지고 닿지를 않아요. 외계 생물이. 근데 결국 그 외계 생물들이 전부 다 구역질하면서 오바이트하면서 다 죽어요. 왜? 지구에 있는 미생물의 바이러스를 못 이겨내가지고. 지금 내 정답을 얘기한 거다. 잉카 제국은 스페인 군대한테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전염병이 무너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걸 이제 영화의 소재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설명도 지금 하려다가 내가 뭐 엄청난 설명하려다가 지금 욕망을 가라앉힌 겁니다. 가라앉힌 거고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도 어떤 그러니까 그럼 알렉산더 대왕은 죽지는 않았겠지, 그자? 지만 유독 전염병이 약하진 않을 거 아니가, 그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군인들도 그리스치로 많이 죽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6.25 전쟁 때도 중공군들이 막 이렇게 우리가 다시 쳐들어온 밤에 우리가 일사후퇴했다는 걸 아시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쭉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다 올라갔는데 근데
중국문도 어마어마하게 내가 알기로는 기억이 좀 명료하지 않아 한 30만 명. 여러분 솔직히 3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 내려오는데도 근데 막 미군 제트기들 있잖아. 미군 전투기들이 막 투하하고 해가지고 폭탄 투하해가지고 많이 죽어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는데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중국문도 총알에 맞고 폭탄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는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얼어 죽고 병에 걸려 죽는 거야. 식량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내가 그만 뭐라더라 지금 손목이 너무 아프니까 먹고 약을 안 먹고 지금 학생회관 저쪽에 짜장면집 가고 짜장면 꽃배기에 몰래 챙겨간 내 집에서 달걀 한 개 넣어가지고 먹고 왔잖아.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영양을 보충하고 안 하고 그만큼 중요한 거죠. 뭐 나만의 방식이지만 결국 병원 갈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 진짜 헛소리 안 하고 수업 들어갈게. 지금도 수업이지만 자 소아시아, 이집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인도 좀 전에 내가 이걸까지 안 읽었네. 북서부까지 전체 오리엔트 지역. 오리엔트라는 거는 그냥 동양, 동쪽 이런 말이죠. 오리엔트 지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기원전 332년경 인도서 오는 길에 급서했다. 급서는 뭐 갑자기 서거했다, 죽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근데 내가 갈로 열고 정복당은 국민들이 존경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이름을 딴 아이 이름,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애기들 이름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여기 카이로가 지금 이집트의 수도인데 요 경에는 뭐가 있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금도 도시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쪽 이집트 안에. 그럼 알렉산드리아 하는 게 연상되는 게 뭐고 알렉산더하고 연결이 되지, 그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뭐 도시도 있다.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판사하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내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들어라 이 정도입니다. 적어도 내가 시험 문제 내는 거는 교재에 있거나 인쇄되어 있거나 내가 판서를 하면서 좀 강조하는 거 시험 문제 내지 그냥 말로 쑥 지나가면 시험 문제 안 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3등분이 되죠. 모든 역사는 마찬가지예요. 왕이 죽고 나면 여러분들 중국을 제일 먼저 통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다. 조금만 생각해라. 너무 나는 그래 생각해요. 뭐 수업도 중요하고 한데 우리 원래는 공식적으로 4시 50분에 마치는 거 맞죠? 나의 배를 가지고 뭐 4시 30분 됐다 막 시바 욕하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까지 안 갈 거는 걱정하지 말고 자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 거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뭐 내가 알기로는 나도 오늘 준비한 멘트가 아니라서 중국이 역사에 기록되는 상나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나라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뭐 옛날에 역사에 기록도 안 되는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도 솔직히 역사에 기록된 게 아니니까 상나라, 주나라 위에도 뭐 하나라도 있다는데 그건 빼고 언나라 이런 거 다 빼고 자 어쨌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해서 역사에 기록된 왕 네가 아는 왕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고마워요. 알고 있잖아. 대답했었어야지. 이거 오늘 단체로 지금 6주차 만에 처음으로 단체로 대답해 준 거 하나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자, 진시황 하는데 이 시가 무슨 시자인 줄 아나? 시조, 시초란 말이에요. 왜? 전부 다 그전에는 왕이라 했거든. 그냥 자기를. 근데 내가 그냥 일개 왕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고. 그래서 지은 이름 붙인 게 뭐 황제란 말이야. 황제인데 지 이름이 원래 진시황이 아니지요. 진나라에 최초로 시작한 내가 황제라는 이름을 최초에 붙였으니까 진나라의 시조가 되는 황제로서는 시조다 내가. 그래서 진시 황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 정도는 내가 말한 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진시황 하지만 왜 진시황일까 하는 그런 의문부터 시작하면 해보자는 뜻에서 쉽게 가자는 뜻에서. 근데 뭐고 내가 금방 나라가 4분 5열된 얘기를 왜 하냐? 진시황이 그렇게 어렵게 중국을 통일했는데도 뭐 결국은 지가 영원히 살려고 해서 우리 영화도 하나 나왔었잖아. 서복 이라면서 영화 망한 영화 있잖아. 우리 국내 영화 서복이라는 영화. 이거 그만큼 망한 영화다. 몇 년 안 됐는데도 아예 뭣도 모르잖아. 그죠? 소리 없이 망했다는 영화. 근데 서복이 뭐냐면 내가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을 구하러 서복이가 북녀들부터 이쁜 여자부터 의사들끼리 다 데리고 동쪽으로 떠났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갔는지 우리 한국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게 서복이라는 사람을 보냈거든. 어쨌든 진시황은 뭐 때문에 죽었노? 순을 먹으니 뭔가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순 정도에 죽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래 들은 것 같다.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진시황은 그렇게
통일했는데 진시황 죽자마자 망했잖아요. 황간들이 나라를 망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기억에서 한 30년밖에 안 간 나라로 생각해요. 그래 되면 어떻겠나, 나라는 다시 4분 5일 되죠. 알렉산더 대왕도 막강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는 뭐다? 그리스가 아니죠. 마케도니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지도 찾아보면 발칸 지역입니다. 발칸 지역에 보면 뭐가 있노? 발칸 반도라고 하는데 불가리아 있고 그런 동네 있잖아요. 이쪽에, 이쪽이죠. 여기 발칸 반도, 여기 그리스도 있고. 발칸 반도에 뭐가 있노? 아직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 위에 지금도 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그냥 알렉산더 대왕 있을 때만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케도니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그리스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우리나라 사람이 왜 네가 사람을 우기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첫 시간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스는 한 번도 그리스였는 적이 없다고. 그냥 아테네 도시, 스파르타 도시였을 뿐이지. 어찌 보면 네가 아는 그리스라는 이름을 붙은 거는 20세기 들어와서 그리스라고 이름이 정식으로 붙어진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요까지는 알겠죠? 어쨌든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제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뭐로 나눠졌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로 나눠졌다. 요 사지선다형 만들기 딱 좋다, 그죠? 이 중에서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된 나라가 아닌 것은 아니 사지선다형이 좋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내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다. 여기서 이집트의 왕으로 간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오른팔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의 이름이 부톨레마이오스예요. 부톨레마이오스. 적지 마라. 오른쪽에 지금 이집트 쪽 편에 나중에 보면 이거 발음 진짜 잘하는 건데 오늘 딱 와 있노. 몸이 안 좋으니까 일단 몸이 부톨레마이오스 왕이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다. 부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러니까 이씨 왕조는 고려 왕조처럼 마지막 즉 부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랬노? 너무 고맙다. 내가 일부러 약간 꼬았거든. 왕이 누구 했는데도 클레오파트라고 맞추잖아. 나는 사실 남자인 것처럼 했는데 트릭을 했는데도 클레오파트라고 맞추잖아. 역시 니도 아까 짜증난 것도 아이가. 우리 통인 거야 지금. 외식이 신에서 딱 연결된 거야. 네가 그렇게 뭐 배우려고 나는 하도 많이 들어서 했던 왕비, 클레오파트라 왕비가, 우리는 이집트의 왕비였잖아. 그리고 이집트가 멸망할 때 마지막 여왕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인데 왜 우리 머릿속에는 세계 최고의 미인이 클레오파트라고 알려져 있었을까?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클레오파트는 이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메브리코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보통 내가 알기로는 메브리코 이런 거죠. 메브리코랑 이런 거잖아. 근데 메브리코가 막 이뻐 이렇게 미인처럼 보이진 않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내 기억으로는 지보다 이쁘면 다 죽였으니까 제일 이쁘겠지, 그지? 내 생각. 그리고 실제로는 매력이 있었던 여자죠. 항상 클레오파트라랑 얘기하면 남자들이 봤을 때 내일 또 만나도 또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래서 남녀끼리 만났을 때 내가 잘 쓰는 방법인데 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배울 게 있더라고. 그냥 여러분들 구글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 여자 이런 거 보지 말고 실제로는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은 결국 호기심 때문에 더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제일 어릴 때부터 싫어했던 게임이 뭐다? 진실 게임. 다 알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볼 때 스포일러 하지 마라 하잖아. 아무리 대작이라도 결말을 알고 보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모든 걸 알려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거짓말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모든 걸 알려줄 필요는 없다. 자, 어쨌든 또 약간 또 산으로 가듯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알렉산더 죽고 나서 새 나라로 바뀌어졌고, 그 중에 오른팔 장군이 어디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지가 이집트의 왕조를 이룬 게 프톨레마이오스다. 내도 지금 발음 잘 안 되는 걸 니고 보고 주관식으로 내지는 않을 거다, 그죠? 내면 어떻게 된다? 객관식에서 어떤 형태로든 낼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역사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접하기 힘들어요. 사실 지동설이 있고 천동설이 있잖아. 청동설을 처음 주장한 것도 프톨레마이오스예요. 물론 지금 이 왕이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그 이름을 가진 사람. 갈릴레이는 여러분 아는 지동설이고, 그죠? 갈릴레이 지구 그래도 아직도 지금 돌고 있다는 건 갈릴레이고,
청동설을 먼저 주장한 사람은 이 사람은 아닌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프톨레마이오스다. 뭐 요 정도는 그냥 지나가는 멘트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굳이 시험 문제 연도를 적진 않지만 세계 역사에 가장 변혁이 되는 연도 중에 제일 유명한 연도가 기원전 3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태어나기 31년 전이라는 건데, 왜냐면 지금 제가 왜 굳이 세 나라만 적어놨느냐, 어째 보면 세계사에서 수천 년 동안 제일 유명했던 지역이 지중해 지역이라 얘기했죠. 지중해가 왜 문화권이 형성되는 기본 설명을 드렸죠.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가장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햇빛만 가려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뭐고 그러니까 습한 기운이 아니랬잖아. 그래서 지금도 유럽 사람들이 여름에 바캉스 갈 때는 지중해 연안으로 옵니다. 찝찝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옛날같이 에어컨 없던 시절은 뭐다? 다 여기 모여 살고 싶겠지, 그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영국은 습하단 말이야.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고? 맨날 우중충하 비 오는 도시잖아. 지금의 다른 어떤 환경을 제어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에어컨 같은 거 없는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이게서 계속 수천 년 동안 문화가 기반이 되고 사람이 모여 사니까 문명이 발달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그리스, 터키, 이집트는 지금 와서 지명이 그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 나라들 중에서 문화를 이룬 결국 뭐고 31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나라가 어디다? 로마라고. 로마. 근데 이 기원전 31년경에 요 지역의 모든 문명이 바뀐단 말이야. 똑같이 지금 터키 지역이든 이집트 지역이든. 기원전 31년경에 지금 나오는 게 누구?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놔야 될 거야. 내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정권이라 하잖아요. 요거 옛날에는 내가 시험 문제 낼 때 내기는 내는데 그냥 중요하게 안 봤지만 여러분들이 그 로마 사람 중에서 아는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만 대라면 떠오르는 이름이 뭐예요? 시저라고 들어봤어요. 시저. 캐사르 이라면서 시저 들어봤지 솔직히. 정말 어떤 이런 고대 시대의 영화 나오면 시저는 맨날 나오는데 실제로 시저의 양아들이 이 지금 말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정도는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지식을 위해서 시저는 일반인들도 알 수 있지만도 조금 더 똑똑해지려면 그 시저의 친아들이 아니고 양아들로 이 시대는 왜 삼겠노? 정말 좀 큰 인물 되겠다, 떡잎을 보내게 되겠다 하는 애들을 지 후계자로 삼으려고 양자로 받아들이겠지.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실제로 우리 역사나 드라마에서는 시저가 최고의 영웅이고 최고 멋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의 영광을 만든 사람은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영화로 만들기 조금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드라마 소재나 영화 소재 되려면 이 사람이 일찍이 훨씬 재밌어야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독일에서 황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지금 우리 집 앞에 모텔 이름이 모텔이 아니고 빌라 이름이 카이저 빌라더라고. 저 쫓겨난 거죠. 저 이름을 담아낼 수 있는 황제란 말이거든. 독일식 이름으로 황제라면 카이저인데 그 어원이 뭐냐면 시저에서 나왔다고. 시저를 내가 캐사르 하잖아. 캐사르를 발음 하다 보면 카이저까지 넘어간다고. 독일식 어문으로 넘어가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로마도 기원전 한 600년경에도 로마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시조들은 있었겠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황제에 등극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인식 속 역사에서 로마의 첫 황제는 시저로 보고 싶은데 황제로 등극을 원했어요. 그럼 누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다? 지금 말한 옥타비아누스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너무너무 위대한 황제라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예명을 붙여줘요. 요걸 한 번만 봐주세요. 아우구스투스. 요걸 아우구스투스를 막 이렇게 적으라고 문제는 내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내가 뭐 OX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명명해줬다. 이렇게는 해서 O냐 X냐 정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게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막 어려운 단어를 막 하네. 왜냐면 그러면 아이구스투스 이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맞다 해줘야 되잖아. 어떨 때는 반전적으로 민망하다 얘가 서로 간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단답형을 낸다는 거는 명확할 때는 하고 우리 발음이 좀 이상한 사람 이름 가지고 내가 막 내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OX 내기는 좋은 문제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지금 시험 방향까지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낼 거라는 거.
내 27년 강의했잖아. 뭐 때문에 나도 담 먹일 때 고민하는 게 싫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도 담 먹일 때 이건 0.5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 주관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0.7점 주고 이건 0.5점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시비거리 없는 문제를 내겠다고. 내가 지금 한 번씩 수능 출제 요원인 줄 안다. 내가 한 번씩. 자.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위대한 황제라고 해서 로마의 어떤 정권에서 이 사람을 별칭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이런 역사보다 아우구스투스 해도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고 옥타비아누스 해도 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까지 이해되셨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 즉 시저의 양자가 시저는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시저도 살해당했습니다. 시저 워낙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지가 믿었던 브루투스라는 애가 지가 믿는 놈한테 칼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대사, 그러니까 물론 섹스피어의 어떤 고전에 보면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더 억울해요? 싫은 놈, 적한테 죽으면 안 억울한데 믿는 놈한테 죽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근데 내가 첫날 얘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배신은 누구한테 당한다? 믿는 놈한테 당하지. 싫은 놈한테 배신을 왜 당해? 그래서 입을 놓을 때는 이 비밀 얘기해서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예를 들어서 내가 역공 맞을 얘기는 친해도 얘기 안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 친한 놈하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잖아. 친한 놈하니까 이 말 저 말 같이 일을 벌이다가 걔가 돌아서면 다 불어버리잖아. 안 친한 놈은 내가 뭔 일인지 그동안 몰랐잖아. 말이 많아도 됩니다. 내처럼. 근데 할 말 안 한 말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믿는다고 너만 알아라. 그냥 니만 알아라. 그냥 혼자. 너만 알아야 돼. 일하지 말고 니 혼자만 알아라고. 그럼 가하는 또 누구한테 가서 저기가 있든 없든 가지. 야 자가 그렇다한테 니만 알아라. 2시간 뒤에 연락 온다. 니 그랬다며 이러고 연락 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고? 말한 니 잘못이지. 그걸 안 믿고 얘기하는데. 비밀은 니 혼자 할 때가 비밀이에요. 2명 이상이 알면 이미 비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적을 색출하는 방법으로도 이거 쓴다. 딱 한 놈한테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쟤를 믿을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약한 정보를. 근데 소문이 나면 쟤가 퍼뜨렸구나. 근데 내가 막 2명한테 얘기하는 순간부터 누가 말 퍼뜨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가 정말 쟤를 믿을 수 있는 애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어서 작은 정보 있잖아. 알려줘도 되는 걸 한번 쑥 던져보는 거야. 말하지 마라 해놓고. 퍼지면 걔가 얘기한 것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근데 네가 살면서 그럴 일까지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가 아니면 비밀을 함부로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네 비밀을. 말해서 좋을 게 뭐 있나. 일도 좋은 게 없잖아. 사람은요 나름 살면서 덕실을 따져야 됩니다. 덕은 없고 얻을 건 없는데 실이 있는 얘기를 할 일이나 말을 할 필요가 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딴에는 교훈이랍시고 얘기하는데 뭐 알아서 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 하여서 이 기원전 31년경에는 동시에 뭐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요때 이집트도 멸망하고 뭐다? 그리스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 지역이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에는 그때 누가 이집트에 그러면 누가 있었댔나? 아까 내 마지막 왕비. 나중에 가서 연결하겠지만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뒤에 가면 할 게 없다. 클레오파트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역사랑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는 또 조금 여성을 비하하는 입장에서는 여자가 왕비가 돼 놓으니까 나라가 망하지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내한테 누군가 물어보면 그나마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으니 한 30년 더 이집트가 유지된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단 말이야. 이집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로마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렇지만 클레오파트라의 매력으로 그나마 유지를 한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시저도 꼬셨어요. 아까 암살당했다는 시저를 꼬셔서 우리나라를 건드리지 마세요 해서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아니지 왕이지. 왕비가 아닌데 말 잘못했다. 왕비는 왕의 마누라인 거니까 클레오파트라 자체가 왕이었습니다. 시저도 유혹이고 시저하고
다음으로 시저 다음에 암살당하고 나서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안토니우스라고 있습니다. 그냥 안토니우스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안토니우스 맞고, 그 안토니우스가 싸움을 해서 져서 그 정권을 차지한 게 아까 좀 전에 했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어쨌든 안토니우스도 또 꼬셨어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나라를 30년을 더 유지시킨 거예요. 바로 30년 전에 망해야 될 나라를. 그렇지만 그 아까 시저의 양자라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결전을, 내가 그 해전인데 해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액티브인가 무슨 악티움인가 하는 해전이었는데 기억하지 마라. 나도 헷갈리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는 뭐 그 이제 더 이상 그 양해를 안 해주니까, 그래 클레오파트라 내가 더 이상 꼬실 남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지가 독이든 내가 역사 좀 했는데 뭐 독사한테 지가 스스로 이제 물려서 자살하는 걸로 이제 이집트가 넘어갔고, 그리고 동시에 그 기반이 되는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 있으니까 로마의 기원이, 그리스도 동시에 그러니까 이때 이집트도 멸망하고 그리스도 멸망한 시기가 언제다? 기원전 31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그리스는 20세기에 들어올 때까지 한 번도 그리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즉 2000년 동안 그리스는 나라를 잃고 살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라고 고작 하는 게 뭐다? 뭐 마라톤 전쟁 나오고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시절, 기원전 그 시절까지만 그리스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는 기원전 31년경부터 뭐고 20세기 들어올 때까지 한 번도 그리스라는 나라를 형성한 적이 없다. 2000년 동안.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왜? 요때부터 이제 그리스가 됐으니까. 로마가 됐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 있잖아요. 강성한 로마. 로마는 최종적으로 언제 멸망했는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이 최종적으로 멸망한 시점은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 1453년은 내가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낼 것 같아요. 서기 1453년. 왜 1453년이 중요하냐면요. 1453년을 적으라고 시험 문제는 안 냅니다. 내가 숫자나 영어 이름 함부로 안 냅니다. 그렇지만 객관식이나 OX로 낼 수는 있다고 했죠. 금방. 왜? 우리가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뭐 근세라는 게 있고 만약 현대가 있다면 그 나누어진 시점에서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되는 시기를 1453년으로 봐요. 좀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먼저 답을 얘기하면 이 이스탄불이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정복되는 그날이 1453년이에요. 정복될 때는 이스탄불이 안 했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습니다. 도시 이름이. 그 좀 이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짧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OCN에 또 이 정복자 1453이라는 영화를 해요. 이 영화는 뭐다? 대표적인 국뽕 영화라고 지난주에 슬쩍 얘기했어요. 어느 나라의 국뽕 영화냐? 터키의 국뽕 영화라고. 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조상이 터키의 조상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니까. 자기들의 훌륭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뭐고 한산도 대첩 가지고 뭐 1000만 명 보잖아 영화. 마찬가지로 지금 인생에서 지금의 터키 민족한테 최고의 영광이 1453년경에 그 유럽에 가장 막강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그날 그 해거든. 그러니까 영화 만들만 하잖아. 근데 이게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시작되는 첫 해를 1453년으로 본다. 그래서 요 해는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원전 31년과 1453년은. 김수성 교수의 일방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이게 역사적인 얘기니까. 뭐 여러분들 그동안 어디서 얼핏 들었다면 얼핏 들은 대로, 많이 몰랐다면 오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될 거고, 그거 자세한 설명 다시 합니다. 지금 터키 부분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할래도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지금 기록이 안 되는데, 혹시 살면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봤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나 하니까 로마 제국이고, 그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거 OX 내도 되겠다. 로마의 평화. 그러면 교수님, 니 혼자서 시험 문제 냅니까? 내가 분명히 뭐랬나 아까. 나는 여러분이 살면서 상식으로 알아둘 만한 걸 내고 싶다 했잖아. 이왕 배우는 거지만, 팍스 로마나가 여러분들이 내가 뭐랬나 금방 좀 전에 얘기한 로마 제국이 기원전 31년부터 시작했지 해서 1453년에 절단났으니까 나라가 한 1500년 정도 갔지.
로마 제국 1500년, 근데 그 1500년 시대에서 여러분이 영화에서 로마가 제일 잘 나간 시기를 따지자면 기원전 31년부터 서기 180년까지다. 그냥. 즉, 한 딱 200년. 요때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가 세계 최강이었던 데가 기원전 31년 로마를 딱 만드는 그날부터 서기 180년.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200년 되지? 초기 200년. 로마가 생긴 초기 200년 동안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는 가장 강력한 로마가 요 시기라고. 근데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뭐다? 이 지역이 뭐고? 여러분 그거 알죠? 자, 여러분 조폭들도 보면 조폭을 얘기할 때는 좀 그렇지만 나라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힘이 비슷한 조폭 조직이 한 6개 있잖아. 맨날 싸움 나겠지. 왜? 나도 해볼만 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엄청난 조직이 생겨가지고 막강한 팀이 생기면 다른 나라들 찌그러져 있겠지. 물론 좀 성질에서 한번 덤비긴 덤비겠지만 약간 표현은 좀 웃겨. 예를 들면 이게 조폭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니 뭐 나라도 마찬가지야. 아예 막강한 나라가 있으면 전쟁 도발 함부로 안 하잖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미국이 아니면 벌써 어중간한 나라들, 깡패 같은 나라들 맨날 전쟁할 거 아이가. 지금 미국 없었으면 러시아는 뭐 했겠노? 핵폭탄도 쓰고 다 썼겠지? 안 그렇겠나 상식적으로. 내 말에 동의하는 거 맞지? 로마의 지금 서기 180년까지 이 200년 동안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시대. 로마만 편한 게 아니지.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편했겠지, 그지? 뭐 세금을 내고 하더라도 뭔가 세금을 내더라도 뭔가 일정하잖아. 낼 때 됐으니 냈는데 만약에 어줍잖아 이민족이 오고 게르만족 오고 하면 뭐 오늘도 뜯어가고 내일도 뜯어갈 거 아니냐고. 이해됩니까? 무조건 평화로웠다가 아니고 뭘 뜯어가는 날도 정해져 있을 거 아이가. 5월 30일까지 세금 내세요. 짜증나지만 그날만 내면 되잖아. 오늘 갑자기 와서 돈 좀 더 필요하네. 이래 하지는 않을 거 아니까. 깡패 같지는 않을 거 아니까, 나라가. 여기까지 이해했지? 어쨌든, 팍스 로마나라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혹시 살다가, 그래도 우리가 관광계통 학생들이니까, 살다가 들으면, 아, 이런 멘트구나, 이런 말이구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였구나.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사실은 가장 막강한 시절이었구나를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글래디에이터 영화 아시죠? 알면서 글래디에이터까지도 지금 모른 척 할 거야? 그 영화가 딱 요 180년 지나고 생긴 일이잖아. 요 딱 이제 로마의 영광이 끝나면서 그 글래디에이터 시절이 시작된다고. 거의 서기 한 190년, 200년 그 영화의 배경이 딱 그거 끝나는 시점의 배경이에요. 그 영화의 배경이. 그때부터 군인들이 황제가 되어갔거든. 힘 있는 애가 황제가 되었다고. 여태까지는 좀 합리적이고 현명한 사람들이 황제였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시계가 몇인데? 51분? 아, 그 요 밑에 3분만 하고 쉬었다가 잘못하면 요것밖에 또 못 하겠네. 아니 요것밖에가 오늘 들어갈 게 많았는데 자, 뭐 요까지 하자. 자, 그만 설명했네. 기원전 31년부터 서기 1453년까지가 뭐다? 로마 비잔틴 시대라 했다. 그죠? 여러분, 요거 교수님 로마 시대라면서 왜 갑자기 비잔틴 시대라고 하세요? 근데 요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나라는 1453년까지 갔는데 서기 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로마가 나눠져요, 제국이.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은 나눠져요. 왜냐하면 이 제국을 다스리기에는 이제 힘이 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가지게 돼서 서로마 제국은 뭐다? 로마가 여전히 수도.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뭐다? 지금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있죠. 여기를 수도로 삼았는데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1900년도 이상 들어와서 이스탄불이지 그 전에 이름이 뭐다? 나오니까 안 적을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여러분 알고 있는 여전한 로마였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인데 어디가 더 힘이 셌다? 동로마 제국이 더 힘이 셌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사실 서기 한 600년경인가 내가 지금 연도를 기억 안 나니까 나도 기억 안 나는 건 시험 문제 안 냅니다. 망했습니다. 이미 끝까지 남은 게 1453년까지 남은 게 동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근데 남으면서 사실은
봐봐.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간 유럽스러운 서로마 제국 아니었겠나, 그죠? 동로마 제국은 지금 봐도 좀 터키 좀 지역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근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어떤 이름을 좀 바꾸어 나가자. 그냥 로마 제국이 하기 그렇다. 그러면서 원래, 좀 이따 설명하지만, 그 이스탄불의 앞에 이름이 뭐랬노, 금방? 좀 전에. 콘스탄티노플이랬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은 좀 이따 쉬는 시간 마치고 하겠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로마 황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지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그러면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이름 짓기 전에 이름은 뭐냐면 비잔티움이었어요. 도시 이름이. 비잔티움. 좀 이따 할 겁니다. 지금 적지 마. 터키 편이 있으니까. 근데 그 비잔티움을 콘스탄티 황제가 지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바꿨잖아. 콘스탄티노플로. 바꾸면 좀 민망하잖아. 그래서 제국 전체 이름을 비잔티움에서 따서 비잔틴 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수님은 그냥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비잔틴 제국이지 왜 한 번씩 역사에서는 로마 비잔틴 시대라고 합니까? 하면 로마의 아까 제일 중요한 유산이 뭐랬나? 법이랬지. 법이 있으면 제도가 있겠지. 행정법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뭐 해라. 뭐 학교에서는 제도는 이렇게 하라. 이 제도가 있겠지. 로마의 법, 제도와 법을 그대로 이은 게 비잔틴 시대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기 힘들다. 나라가 이름만 바꿨지 그 역사적인 제도는 그대로 이어왔으니까 로마와 비잔틴을 한 묶음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어디서 보면 비잔틴 양식, 미술에서 비잔틴 양식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건 비잔틴 양식 별거 아니죠. 비잔틴 시대에서 좀 유행했던 뭐 도움이 있다. 건물 양식이 뭐 개선문의 형태가 있다. 그럼 그건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형태니까 비잔틴 양식이라 하겠지. 그죠? 만약에 로마의 문화와 뭐 제도가 다 다르고 비잔틴이 다 다르면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이고 비잔틴 제국은 비잔틴 제국일 건데 로마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양식을 그대로 이어왔으니 연결해서 로마 비잔틴 시대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서 서기 1456년 연도는 외우지마세요. 내가 이거 대충 하는 거는 뭐 시험 문제 1분 내지는 않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침략은 유럽 대륙으로 범죄했고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1453년 그리스 전역이 오스만, 지금의 터키에게 지배해가면서 오스만 제국의 지배는 1821년까지 19세기 초까지 몇 년? 약 400년 가까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정복합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 안 좋은데 몇 년 걸렸어요? 사이 안 좋아지는데 36년 동안 지배받았잖아요.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안 좋겠나? 지금의 터키 사람들과 그리스 관계가 안 좋겠나? 그리스 터키는 400년 지배받았잖아. 밑에 바로 나오잖아. 인구의 4분의 1이 줄었다고. 그리스하고 터키가 만약에 축구하다가 심판이 판정 잘못 내는 순간 다 죽은 목숨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만약 일본 유리하겠다. 몇 명 군신하겠죠, 그죠? 다 죽이뿐다. 이라 안 하겠나? 근데 우리 그러는데 36년 걸렸잖아. 얘들은 400년 동안 터키가, 지금의 터키, 즉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리스를 지배했는데, 왜 그리스 지역이 1000년 넘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사이가 안 나빴느냐? 지금의 이태리 사람들하고. 지구 국민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잘 지냈단 말이에요, 평화롭게. 근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압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와 터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터키가 지진했는데 그리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 원정대를, 그러니까 구조대를 보내잖아요. 뉴스에 나요. 요즘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일인데 일본 구조대면 그럴만하다 생각하잖아. 이제는 분위기가 좀 그래 됐잖아. 지금도 근데 지금은 그리스가 되면 그리스 국민이 우리가 쟤를 왜 구해줘? 이런 분위기 있다 이 말이에요. 워낙 DNA에, 지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DNA에 짜증이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쉬는 시간 잠시 가졌다가 할 건데, 실제로 역사가 좀 정면인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원래부터 이 민족이 있는 게, 지금의 여러분 알고 있는 터키, 지금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원래 여기 기원전 때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동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동쪽에서 누군데? 돌궐 들어봤죠, 돌궐. 당나라 고구려 때 돌궐이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정착하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에요. 그게 터키 민족이 됐고.
그래서 뭐 증명할 길은 없지만 조금 터키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좀 성질 비슷한 거 아십니까? 국물에 같이 숟가락 집어넣는 거 똑같아요.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는 모양새가 똑같아요. 어른 앞에서 맞담배 안 피우는 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랄 알타이 어족에서 말하는 게 비슷해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터키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제일 성질 비슷한 게 뭔지 압니까? 잘 잊어버려요. 어제의 원수를 오늘 갑자기 잊어버려요. 흥분 열나 잘해요. 우리도 뭐 다 죽이는 했다가 냄비 근성. 아니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자 될 수 있잖아. 또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지금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하고는 성향이 안 비슷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가장 성향이 비슷한 사람은 좀 터키 민족. 지금 뭐 아까 말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하고 좀 비슷하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임전무태 하는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저 대한민국 그 6.25 났을 때 제일 많이 전사한 나라가 어디에? 외국인 군대 중에서 미국이에요, 당연히. 두 번째가 영국 아니면 터키일 거예요. 터키 사람들은 후퇴를 안 했거든. 그냥 딱 족쇄 차고 그냥 그대로 막 중공군 밀려오는 거 끝까지 다 전사했어요. 얘들 후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터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이상한 마음인데 우리나라하고 요 얘기하고 내가 화장실에 보내줄게. 우리하고 터키하고 결정적으로 친해진 계기가 언제인 줄 알아요? 2002 월드컵 때. 우리 그때까지 터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우리 6.25 때 소아 죽어서 그렇게 많이 죽은 일이 사람들이 왜 교육을 제대로 안 해줬으니까. 근데 2002 월드컵 때 왜 친해진지 아세요? 이건 나 옛날 20년 전부터 내가 얘기했던 건데. 그때 터키하고 브라질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심판을 누가 봤냐? 우리나라 김영주라는 사람이 심판을 봤어. 나 몇 년 동안 얘기 안 하던 건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었다. 근데 터키가 공을 쳤는데 히바우드라는 브라질 선수가 헐리우드 액션을 했어요. 맞고 공을 걷어냈는데 안 맞았어, 공을. 근데 엄청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연출하면서 브라질의 히바우드 엄청 유명한 선수입니다. 또 너무 유명한 선수가 막 쓰러지니까 우리 김영주 심판께서 터키 선수를 퇴장시켰어요. 터키는 탈락했겠죠. 그죠? 어쨌든 선수가 하나 모자라니까 레드카드 줬을 거예요. 이건 역사 한번 찾아봐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터키 국민들이 전부 다 일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흥분하는 캐릭터들이거든. 그때 터키 국민들 어쩐 줄 알아요? 한국이 어찌 그럴 수 있노? 6.25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죽어줬는데 이래 된 거예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터키에.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이시영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지금 한 90 넘은 분인데 터키는 이렇게 도와줬다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미안해. 우리나라 심판이 내 지금 눈물이 다 날란다. 그래서 어쨌든지 알아? 터키 이렇게 경기할 때 그때 준결승전인가 할 때 있잖아. 우리나라 국민들 또 붉은 악마들이 터키 대형 국기 있잖아. 몇백 명이 한 거. 터키 국기를 팍 올려준 거예요. 터키 사람들 어제까지 화내다. 우리나라 한 형제 이라면서 있잖아. 자리 잡고거든. 터키 사람들. 그때부터 터키하고 우리하고 혈맹이 됐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터키에 인식도 없었어. 그리 많이 주고 줬는데도 6.25 때. 그런데 뭐다? 터키 사람들 우리처럼 뒤끝이 없는 거야. 우리처럼 빨리 흥분하고 냄비 건상 또 빨리 잊어버려주고. 그때부터 터키는 역시 한국은 달라 이래 자꾸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사실은 터키에 또 지진도 났거든. 그때도 지진 났는데 그때 김대중 정부였나 그랬는데 이 의료 이렇게 지원금 있잖아. 일본은 200만 불 보냈거든. 그 당시에 200만 불 하고 구조 때 엄청 보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7만 불 보냈어요. 나도 그때 눈을 씻어 아니다 70만 불일 거야 이러면서 막 그거 자체도 또 뉴스에 난 거예요. 뉴스에 난 게 아까 그 이시영 박사라는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우리가 터키한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김영주 심판권과 그 터키 지진에 대한 어떤 그 반대급부로 대한민국 사람들 막 국기 있잖아.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거 있잖아. 막 쫙 올려주니까 막 터키 사람들 어제까지 7만 불 다 잊어보고 그때부터 우리가 혈맹이 된 거야. 또 우리나라는 또 그런 역전을 좀 잘 시키는 민족이긴 해요. 자, 쉬는 시간 좀 가졌다 할게요. 지금 몇 시고?